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당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자유당 시대 때 가능한 일, 그냥 명령만 내리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통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한 이것이 자유당 시대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자유당 시대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정말 야인 시대 드라마 같은 시대를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럴 때 보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뛰쳐나온 젊은이들, 불법 투표, 그래서 결국은 뒤집어졌지요. 뒤집어지고, 예, 그 부통령 선거에서 가짜가 들통나고, 짜가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불법 선거를 인정하고 다시 4.19 혁명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에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치가 뒤집어지고 다시 새 세상이 열리는 이런 큰 어떤 기복의 시대, 바로 그것이 야인시대 드라마 나온 바로 야당, 그죠? 야당은 없고 여당만 있는 자유당 시대. 그때 어느 야당이 힘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자유당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뭐 그죠? 감옥에도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치던 시대가 자유당 시대인데 지금이 그때와 똑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그죠? 국민을 피해가 망신시킨다는, 서울 경찰 지방경찰청장 박정보 불법 시위나 불법 뭐 투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들이 시위에 뭐 해당하면은 또 뭐 현장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면은 피해가 망신시킨답니다. 그죠? 불법 행위라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경찰이 정하겠지요. 지금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뭐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 10억 원의 벌금을 매긴다는데 그 또한 누가 정합니까? 그 신고하는 개딸들이나 그죠? 민족파출소에서 정하겠지요. 그래서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리, 그죠?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르름한 것들, 이것이 바로 자유당 시대 어떤 시대와 뭐가 그때 현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지금 자유당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절대 여당을 스스로는 무너뜨리지 못하죠. 여당, 이 야당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니, 지금 불법 선거, 뭐 그죠, 재선거, 부정선거,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이 몇몇 늘어났지만 전혀 지금 또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라든가 나경원 의원, 이진숙 의원, 이런 몇몇 사람이 목소리를 내주고 또 이렇게 그죠, 올공이라 하죠, 올림픽 공원, 이런 데 참여를 해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의원들 또 대표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똘똘 뭉치지 못하고 뭐그 지방에서 일부지에서만 선거를 하자, 전체 다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똘짱부들, 그 아직까지도 국힘당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눈치당, 눈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 뭉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 좌파들은 보십시오. 가짜라도 잘 뭉쳐진다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일단은 취득하고 보는데, 여기서는 밤나라 대초나라 이 사공이 많으니 결국 그 배는 늘 산으로 가고 현재 목적지로 가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좌파들은 어떤 그 목적지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게 조국,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당, 또 그죠, 지금 반야당, 그 야당이지 뭐 여당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제가 볼 때는 가짜 야당 같은데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모든 또 나머지, 그죠, 뭐 이런 시민단체,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뭐 진보당 또 있죠.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같이 다 뭉쳐서 자기들 실익을 가져가는, 이것이 좌파들의 특징인데, 이쪽에서는 우파에서는 늘 모래알처럼 뭉쳐지지가 않은 거죠. 한 사람이 가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같이 가면은 뭉쳐지지 않는, 아주 이것이 늘 반복되는, 그죠, 이 참 보수 우파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박정보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폐감 망신시킨다고 난 뒤에 지금 그죠 또 재선거, 불법선거,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정말 2030 대학생들이 참여도가 더 많아진다는 고무적인 현상. 어제는 또 대구에서도 다시 이런 그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거리를 뛰쳐나오는 이게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 되겠죠. 오히려 박정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게 불법으로 간주되면은 폐가망신 시킨다 이 소리에 더욱더 그죠 대학생들은 광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러한 어떤 억압 그죠 어떤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이래서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죠 민주당 그 더불어 터진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이 봐도 이것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자유당 시대 때하고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때는 뭐 그냥 이처럼 언론이 없었고 지금은 뭡니까 내것이 미디어 뭐 다 잡혀서 특히 MBC, KBS, 뭐 JTBC 다 마찬가지죠. 꼼짝도 이런 지금 시위 하나 옳게 방송해 준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이 시대가 발달을 해서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진실을 좀 전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마저도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입을 막겠다 가짜 뉴스가 판단되면은 10억 원어치 뭐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니까 유튜브까지도 입을 막으려는 거죠. 또 SNS도 같이 막겠다는 그러한 법령이 7월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제가 늘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 터진당도 이제는 7월 달부터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재명 했다가는 바로 잡아갈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해야 뭐 되는 그죠. 북한의 수령님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7월 달부터 초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짜 뉴스로 판단을 어디 합니까? 철학자는 미래를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무속인들이 구설해서 병이 났던 뭔가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으면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입을 잘못대면 가짜 뉴스가 되면은 법원으로 끌려가야 되고 또 거기서 10억 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그죠. 이 열악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10억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유튜브가 과연 몇 되겠습니까? 다들 이제 입에 자갈을 물리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조틀레유 그죠? 이 사람들이 뜨고 있습니다. 문조틀레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조국, 틀보, 김어준, 정청래의 레, 유시민의 유, 이 5분이 다시 뜨고 있다. 그죠? 이제는 뭡니까? 너무 마이웨이로 가는 이재명 이 군단, 친명이라 그러죠. 친명을 또 뭐랄까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조틀레유라는 거죠. 특히 조국은 지금 뭐 국회의원도 떨어졌고 그 당 대표도 물러났으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과연 미래 세대에 지금까지는 이재명 손을 들어줘서 저희 한몫을 차지했지만 미래 세대의 손을 들겠습니까? 그죠? 과거 세대, 지나간 세대의 손을 이제 더 이상 잡지는 않고 미래 세대의 손을 잡을 확률이 더 많은 셈이죠. 그러면 정청래와 조국이 이제는 힘을 합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방송에서는 그죠? 이 방송의 대두 자기들 그죠? 좌파에서는 대두가 되겠죠? 틀보 김어준이하고 같이 이제 스피커가 되어주는 거죠. 김어준이가 스피커가 되어주면서 조국과 그죠 정청래 그죠 이런 자들이 같이 합세하는 이죠 그죠. 그래서 배가 무너지려면은 먼저 질세기가 빠져나가듯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유시민이 또 뒤에서 그죠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또 서서히 바닥을 자리를 깔아주는 우리 굿을 하려면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굿을 하려면 앞에 상도 처리해야 되고 뭐 살도 준비해야 되고 돼지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굿을 준비할 때는 그죠 어떤 굿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장구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춤추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참 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굿을 마련하는데 준비를 잘해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유시민, 그 김어준, 틀보 이런 사람들이 굿장을 마련하고 굿에서 춤을 춰주는 사람은 정청래와 조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굿에 대한 뭡니까 굿비를 내는 사람은 결국 문재인이 되는 거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국과 정청래 어떤 굿판을 잘 놓을 수 있는 뒤에서 바람막이 큰 어떤 역할을 베이스를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 장벽을 깔아주는 것은 문재인이요, 그죠? 그 다음에 언론으로서 이렇게 퍼뜨려주고 굿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바로 유시민, 김어준 특보가 되겠고, 굿을 거기서 이제 이 굿판에서 노는 그 모속,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청래, 조국이 두 사람이 합작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댐이 무너지려면 누군가 분열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우파에서 봤을 때는 문조털레유, 문재인, 조국, 틀보, 김우전, 정청래, 유시민이 더욱더 굿판을 크게 키워서 놀아주면서 이 그저 친명계, 그죠? 정선호, 그다음에 김민석 이런 쪽하고 자기들의 사이가 이제 벌어지는 이런 것이 더욱더 벌어지고 또 이 부정성에 대한 이 뭡니까 이 여론이 더 들불처럼 더 타올라서 활활 타게 되면서 이 문조털레유가 더 뜨면서 이렇게 돼야만이 이 친명계 그죠 이쪽을 지금 뭐 견제할 수 있고 나중에 탄핵을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김민석이가 결국은 이재명을 물들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돼줘야 된다. 그 뭐냐면은 오늘 8월 12일 날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들 2년 뒤에 총선을 했을 때 이쪽에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만 하면은 폭망을 해서 이쪽에 그저 보수파 쪽에서 많은 표를 갖고 오고 이 문조털레이와 서로 이제 합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여당을 많이 이쪽에서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와더라도 한 당으로서는 탄핵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어딘가 배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많은 승리를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문조털레이와 그죠 거기서 배신이 좀 이루어져야만이 이 탄핵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2028년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지요. 그 이재명 사주에서도 결국은 무너지는 온기는 바로 2028년 무신년이 나옵니다. 무신년에 바로 관제구슬이 들어오는데 그 관제구슬에서 큰 이변이 일어난다. 당장은 아무리 탄핵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2028년이 바로 탄핵의 온기가 오고 그때 큰 배신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려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당일 투표를 해야 되고 당일 수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또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팔공서입니다.